작년 여름에 씨앗 채종하자마자 바로 뿌린 전호나물이 벌써 발화가 되어 기슭에 올라옵니다. 산나물 재배 별로 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이름이 생소할 것입니다만, 예전에 이 나물 모종이나 좋은 건 그렇게 구하려고 해도 어려웠습니다만, 지금은 파는 곳이 많은 것을 보니 이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가루, 소고, 송곳은 언젠간 나온다는 속담이 생각납니다. 지금은 떡잎만 먼저 출현하다 보니 나무로 생김새를 알지 못합니다. 조금만 더 자라면 이런 모양으로 변하죠. 언뜻 보면 쑥처럼 보이는데 이게 조금 더 자라면 이런 모양입니다. 익모초와 닮기는 했는데 이보다는 천궁이나 야생에 나는 사상조와 많이 닮았습니다. 천궁은 약초로 심으니까 헷갈리진 않지만, 이 전호나물은 야생에서도 가끔 찾아볼 수 있으니 거기에서 난 사상자란 약초와 구별이 힘듭니다. 잎을 뜯어서 맛을 보면 사상자는 씁쓸해한 맛이지만 전호나물은 향기롭습니다. 나물 중 향기가 많은 나물은 전호 외에 부지갱이, 참치나물도 향기가 좋지만 전호나물 봄에 일찍 맛을 보아서 그런지 향기가 더 독특한 것 같습니다. 줄기를 만져보면 전호나물은 매끄러운데 사상자는 거칩니다. 줄기에 하얀 가시 같은 솜털 같은 돌기가 있어서입니다. 이건 작년 2월 18일 촬영한 모습인데 아직 겨울도 다 가시기 전에 이렇게 먹을 만큼 되었습니다. 해마다 올라오는 정도야 다르겠지만 2월 말이면 충분히 뜯어서 먹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다른 산나물은 아직이죠. 빨리 올라오는 부지깽이 나물도 좀 더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전호나물이 가장 먼저 봄을 보이고 봄을 먹이는 셈입니다. 이건 작년 3월 15일에 찍은 사진인데 충분히 자란 모습입니다. 이만큼 자라기 전에도 얼마든지 채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 손바닥 농장은 몸이 늦게 오니 다른 곳에서는 이보다 먼저 맛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일찍 맛을 볼 수 있고 거기다 향기로운 향도 강한 나물이지만 이처럼 양도 푸짐합니다. 여기 보이듯이 한 포기가 이만큼 큽니다. 물론 작년에는 이만큼 아니지만 몇 년 되면 한 뿌리가 이 정도입니다. 다른 나물은 한 망을 만들어 키워야 그런대로 맛을 보지만 이 전호나물은 식구가 적으면 서너 포기만 해도 되고 조금 더 낮게 드시려면 대여섯 포기만 해도 넉넉합니다. 우리가 야생나물은 흔히들 산나물이라고 해서 저도 산나물이라고 하는데 산기슭 습한 곳에도 있지만 계곡이나 들판에도 야생으로 있습니다. 그런 곳에는 군락을 이루고 있어서 굳이 모종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혹시 그런 행운을 얻을까 싶어 찾아보아도 아직 그런 행운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이 전호나물 좋은 거를 파는 것도 없고 몇 년 해를 넘기다가 재작년인 23년 봄에야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심을 때는 여러 포기를 심었는데 이놈은 습기가 있는 곳을 좋아하는데 미처 손이 가지 못해 겨우 2포기만 살았습니다. 습기가 부족해서 고사한 것입니다. 이 2포기는 부족하죠. 이놈은 일찍 싹이 올라오니 개화도 빠릅니다. 이 모습이 4월 15일, 다른 산나물은 아직 맛도 못 보고 있는데 이놈은 벌써 개화 준비를 합니다. 이놈도 미나리과의 식물이어서 하얀 작은 꽃이 산형 형태로 피어납니다. 씨앗은 길쭉합니다. 꼭 코스모스처럼 생겼는데 흙은 훨 작고요. 여러 번 얘기 드렸지만 야생식물은 겨울 휴men기를 거쳐야 하고 또 발화 억제 물질이 씨앗 겉면에 붙어 있습니다. 봄에 파종을 한다면 흐르는 물이나 아니면 물을 자주 갈아주어 한 일주일 정도 씻겨내고 또 냉동실에 넣어 겨울을 맛보여서 심어야 되지만 산나물 파종에 대해서 노하우가 적은 우리들은 씨앗이 충분히 여물었으면 채취하는 대로 바로 빈 곳에 파종을 하는 것이 제일 쉽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불안감이 있다면 물에 며칠간 담궈서 발화 억제 물질 빼고 흩어 뿌리거나 골을 만들어 뿌리되 그 위에 뿌리는 흙은 신육만 하고 잡초가 나지 않도록 볏짚이나 갈대잎을 덮어두면 됩니다. 그리고는 잊어버리듯이 두었다가 2월 초가 되어 위에 덮은 것을 벗겨두면 이처럼 예쁜 것들이 고개를 내밉니다. 먹지 않고 보기만 해도 제값은 합니다.
작년에는 채취한 씨앗도 적었지만 몇 뿌리 안 올라왔는데 올해는 소복소복 올라왔습니다. 언제나 똑같은 방법이지만 그래도 노하우가 더 필요한가 봅니다. 비좁게 소복소복 올라온 것은 뽑아서 트레이에 이식을 할 예정입니다. 시루에 콩나물 뽑듯이 뽑아서 가급적 구멍이 큰 트레이에 한 구멍에 하나씩 심습니다. 아무리 야생식물이라지만 충분히 커서 정식을 해야 제대로 정착을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뿌리가 트레이를 채우면 그때 옮겨 심는데 제 경험상 이놈들은 습기가 없는 곳에서는 살 수가 없더군요. 양지 바른 곳 반그늘 그런 건 그렇게 가리지 않는데 땅이 마르면 살 수가 없더군요. 습기가 있는 곳을 찾아 심때 그런 장소가 예치 못하면 급수를 자주 해주면 됩니다. 그렇다고 질척한 땅에 심으면 배수가 되지 못하여 뿌리가 썩게 되겠죠. 벼와 미나리와는 다릅니다. 들판에서 찾다가 몇 년, 종건을 구해 심고도 몇 년, 아직 제대로 맛은 보지 못한 이 전노나물 내년부터는 원없이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흔히들 야생식물은 야생의 혹독한 자연환경에 스스로 살아가니 끈질긴 생명력을 떠올리지만 이것도 맞는 환경 또 맞는 토양에 자라지 그렇지 못한 곳에서 안전하게 자라지는 못합니다. 여름 이식한 것은 먼 식물이든지 2, 3일 동안은 그늘에 휴식을 취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전노나물 요리 방법은 다른 산나물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시금치 데치듯이 끓는 물에 살짝 데쳐 참기름과 고추장으로 비비면 둘이 먹다가 하나 죽어도 모릅니다. 거기에다 볶은 깨소금 뿌리면 금상첨화겠죠. 쪽파 전 부치듯이 이것도 전으로 부칠 수 있습니다. 전어의 향기가 나서 다른 전과는 특별한 맛입니다. 생으로 쌈으로 삶거나 묵나물로도 이용할 수 있겠죠. 저는 그렇게 이용은 못 해봤습니다. 혹 이 영상을 보시고 이 전어나물에 필이 오면 모종 지금 구입할 철입니다. 그 옛날에는 그렇게 찾아도 파는 곳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파는 곳이 많네요. 그건 그만큼 이 나물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알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보인 이 모종들을 보니 여기 우리 앞 영상처럼 작년에 모종 갖고 지금 뽑아 종군을 판매하는 것 같습니다. 뿌리가 큰 종군일수록 활착이 더 좋은 건 당연하죠. 또 그만큼 값도 더 비쌀 겁니다. 우리는 먹는 맛도 있지만 키우는 재미 이것 빠뜨릴 수 없어 늘 채소량만 주문하여 부족한 것은 분근을 하거나 씨앗 채취하여 번식시킵니다. 하긴 다른 나물보다 채소량만 심어도 충분히 자가 소비는 될 겁니다.